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또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동이 다양하듯이 정의에 대한 인식도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할 분은 해외 봉사활동을 3번이나 다녀오셨고요. 늘 정의를 꿈꾸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면서 걱정도 많고 과연 어떤 삶이 이제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늘 궁금한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역동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와 함께 시대를 흘러온 정치인이시죠. 이재호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시죠? 뭐 조금.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우선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모시는 모든 손님께 여쭤보는 공통의 질문이거든요. 예.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가장 정의로웠다고 생각되시는 순간 혹은 그 결정 언제 어떤 것이었습니까? 군사 정권 때, 유신 정권 때, 법정에서 최후 진술할 때. 예.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가장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정의에 합당하지 않았는가. 네. 예. 지금 막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예. 예,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호 의원님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독재 권력에 대한 투쟁, 그 상징적인 분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또 인생의 뭐랄까 아직까지 후반기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최근에는 보수 정당의 또 대표적인 의원으로서 또 그 이명박 정권의 상당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신 장관으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자기 인생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민주화운동 끝나고, 이제 군사정권 끝나고, 이제 5번 이제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그야말로 재야운동 다 했고,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신한국당 때죠.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제야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제야에 있지만은 야당과 이제 연계 투쟁을 할 때가 있으니까 또 잘 아시는 거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일단 2차례 청와대에 이제 초청이 되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간곡하게 우리 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달라. 이제 그런데 마침 제가 산 은평구에 신한국당의 위원장이 한 4번인가 출마했는데 계속 떨어지시던 분이라.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또 그 지역에 오래 살았으니까 제대로 연락이 와서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당이나 김대중 대통령 당이나 지금처럼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냥 김대중 대통령 때 가나 김영삼 대통령이 가나 기회가 오는 대로 정치할 사람 갔으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당에서는 저희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현역 의원이 이제 3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당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영입돼서 가다 보니까 네네. 김영삼 대통령 당에 들어갔고 그 당에 한번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당에 충실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죠. 예. 만약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영입해서 그 당에 들어갔다면 네. 지금 조금 이렇게 인생의 행로가 많이 달라지셨겠네요. 우리 때는 그래서요. 우리 때는 뭐 네.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단 게 아니고 민주냐 반민주냐 독재냐 반독재냐 이 네. 기준에서 우리가 정치를 봐왔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뭐 이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기호 되돌려 보신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인식 어떻다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그 뭐 평가라고 하는 거는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네. 한 뭐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쿠데타는 어떤 이유로도 잘못한 거죠. 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죠. 설사 나라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쿠데타 한다 하는 거는 그건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거니까 네. 그건 옳지 않는 거고. 예. 다만 본인이 재임 중에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바친 거 그거는 뭐 인정해 주는 거고. 네. 그러나 세 번째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독재를 하면 안 되잖아. 유신을 해갖고 장기 집권 그 삼선 개헌을 하고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고 네. 용공 조작해서 간첩으로 몰고 뭐 커피타면 반공법으로 잡아가고 그런 그야말로 혹독한 민주 탄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비록 산업화로 해서 나라 발전에 공이 있다고 해도 그 공 때문에 이 민주화를 탄압하는 것이 희석되거나 미화될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평가와 인식을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 보수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개인적인 내가 보면 네.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는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 네. 이것이 나는 그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예. 법치, 예. 그리고 인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예. 존중을 해야 그것도 보수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보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 권력에 의해서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네. 억압받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벌써 뭐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잘 산다는 이유로 인권을 탄압하거나 인간을 소외하면 그건 참 보수가 아니죠. 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네. 예. 뭐 최근에 뭐 보시거나 그때 보시거나 그 평가는 다름이 없으시다. 저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네. 이 일관된 생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결국 화합이 안 되고 네. 제 당에서 이제 잘리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네. 내가 이런 소신을 굽혔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뭐 잘 화해하고 적당히 넘어갔으면 지금 아직까지 국회의원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당에서. 예. 주류가 되셨겠죠. 예, 우리 당에서는 뭐, 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특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네, 네. 내가 오선 20년을 해놓으니까. 네. 또 그러고 뭐 내가 국회의원만 하는 거 아니고 지역에 또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의원님 인생에 또 다른 한 분의 대통령이 있으시잖아요. 이명박 예.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은 언제 시작되신 건가요? 이제 우리가 64년, 65년 그 굴욕 쪽에 난일회담 네. 반대를 할 때 네. 그때 제가 중앙대학교의 투쟁위원장을 했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저보다가 이제 그때 저희들은 1, 2학년 때고 이명박 대통령 4학년 때였으니까 예. 고려대학교 상대학생회장을 하셨어요. 그랬었죠. 근데 예, 거기서 이제 예. 한일회담 반대 학생 운동을 하셨고 네. 하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잡혀가셨고 예. 나는 이제 중앙대학 가다가 이제 제적되고 일단 경찰서 잡혀가고 그때 이제 서로 알았죠. 아, 이제 그때요. 서로 알긴 했는데 네.
그러나 이제 대학을 나오고 나는 군대 갔다 와서부터 뭐 복귀 안 하고 계속 민주화 운동길을 걸어갔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학생운동 때 하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라는 기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기업인의 길을 걸으셔서 선거를 했던 거고, 네. 나는 뭐 국회의원 하기 전까지 그냥 제야 민주화 운동만 해왔으니까. 네. 그러다가 15대 국회에서 만났어요. 아. 15대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 물론 이제 그동안에 밖에서는 가끔 만났죠,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64년, 65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 했던 학생들이 모인 서클이 63동지회라고 있어요. 63동지회. 예. 네네. 그 언론에서 63동지회 봤습니다. 예. 제 전임 회장을 했어요. 아, 나는 그 그러셨구나. 후임 회장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는 서로 있죠. 네. 그러나 정식으로 두 사람이 모여서 일을 같이 하는 거는 국회의원 돼 갖고, 15대 국회의원 돼 갖고, 예. 그때 이제 자연적으로 뭐 같은 이제 학생운동 출신이니까 서로 좀 아무래도 서로 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96년 7월 달인가 대정부 질문, 첫 번째 대정부 질문 때 네.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 운하를 이야기했어요. 경부 운하를 대정부 하는데 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 이 부산서 서울까지 운하를 파면 네. 낙동강 한강 이어서 운하를 파면 거기에 나오는 모래가 몇 톤이고 자갈이 몇 톤이고 그걸 파면 돈이 얼마고 네. 그 돈으로 공사비 몇 프로를 보완하고 뭐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듣고 감동을 했어요. 우리는 민주화 운동하면서 민주화만 되면 나라가 다 잘 되는 줄 알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나라를 어떻게 계획하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안 했어요. 네. 저희는 그냥 군사 독재만 물러가면 그냥 독재와의 싸움, 예, 투쟁. 예. 그것만 하면 뭐 그냥 나라가 다 잘 되는 줄 알았지. 네. 그런 구체적인 국가 경영에 대한 계획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국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라고 하는 게 저렇게 해야 이렇게 발전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는 또 그때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 나가서 행정구역 개편. 네.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가 1800년대 농경시대 때 짜놓은 행정구역이라 지금은 2000년이 다 돼간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전국의 광역 기초를 통폐합하고 전국에 한 100만 명 단위로 한 50개 광역시로 묶고 그리고 예. 기초자치단체는 행정단으로 떨어뜨리고 자치기능은 주한과 광역 두 개만 하고 이런 그걸 좀 내가 아주 정치하게 내가 연구를 해서 네. 대정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네. 그 생각은 못했다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관심은. 그러니까 네. 이게 문화를 놓고 국토를 어떻게 이게 이건 알았지만은 정치 행정의 제도를 어떻게 고치겠다 이 생각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대정부 질문 끝나고 만나서 네.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우리 두 사람이 한번 힘을 모아서 정치를 같이 해보자. 네. 이래 대해서 이제 딱 인연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사실 비슷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또 예. 기업의 어떤 성공 신화, 이걸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예. 성공 신화로 이어져서 경제 발전되고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예. 뭔가 여러 가지 좀 희망과 기대를 이렇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야 뭐 언제 가까이서 뭐 학생 때부터 또 국회의원 되고부터 뭐 20년간 서울시장 출마하실 때도 네. 내가 권해서 출마를 시켰고 예. 대통령 출마도 내가 적극 권해서 시켰고 네. 우리가 문화를 하고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걸 하려면 네. 대통령을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체질이 국회의원 체질이고 형님은 보니까 국회의원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하시라. 아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 내가 옆에서 본 거는 그 세간의 평가하고는 좀 달라요. 뭐 인간적으로 가깝다는 걸 떠나서 예. 사물을 보는 눈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아주 그 사심 없고 공정하게 잘 하세요. 네. 그리고 5년도 안에 재임 중에는 흠집이 별로 없잖아요. 대통령 재임 중에 또 서울시장 재임 중에는 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을 하면서 이제
그 다스라는 회사가 네. 본인 거냐 아니 거냐 뭐 이 문제 그런 뭐 그 자기 주변에 사살구란 몇 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그 세간의 평이 그 좀 안 좋은데 그러나 나는 정치의 틀로 보면 나는 뭐 평가가 그 다시 바뀔 날이 온다. 왜냐 그러면 예. 그게 나는 확신하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을 균형 발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럼요. 나는 사실 내 강남엔 잘 안 와요. 나는 강북에만 지금까지 한 50년, 60 살았기 때문에 네. 강남 간다 그러면 꼭 외국 가는 기분이라 아주 그냥 별로 그냥 이게 이거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네. 균형 발전을 하는 거는 강남에 있는 무슨 기업이나 이걸 강북으로 옮겨서 균형 발전하는 게 아니고 네. 강북은 강북대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을 하고 네. 서울의 숲을 만들고 네. 그 뉴타운, 뉴타운 은평 사업, 뉴타운, 예. 왕십리 뭐 뉴타운 만들어서 하고 강북의 삶의 수준을 강남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이다. 네. 그래서 크게 사업을 이제 청계천하고 서울숲하고 뉴타운하고 네. 그걸 해냈거든요. 서울시장 하실 때 예. 버스 이제 순환 뭐죠 중앙 중앙 차선 차선도로 예. 그런 걸 보면서 나 정말 사심 없이 일하세요. 정말.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뭐 요즘 부동산 파동 나잖아요. 네. 그때도 부동산 파동 날 때 부동산을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제일 잘 잡아서 그때는 뭐 임기 끝날 때 마이너스 3%였으니까 집값이. 공급을 확 늘려서요. 예. 그때 강남에 저기에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 갈 때예요. 네. 3천만 원 가는데 이 분양가를 1,100만 원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본인이 뭐 건축의 전문가고 뭐 전문가시니까 그냥 네. 뭐 건축업자들이 뭐 와서 저 대통령 앞에 뭐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평생 기업이 있었으니까. 네. 1,100만 원 후려치니까 LH공사 사장이 못 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아. 3천만 원짜리를 1,100만 원에 분양가를 낮추니까. 예. 그러니까 LH공사 사장을 바꾸고 현대건설에 있는 그 본인 밑에 있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LH공사 사장을 시켰잖아요. 네. 시켜갖고 그 일을 추진했거든요. 예. 전국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본인이 정말 소신껏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네. 우리는 그래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같이 일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일을 소신 있게 사심 없이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또 뭐 세상의 평가는 꼭 그것만 아니니까 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있는 게 예, 아무래도 이제 각각 애정이 있으시고 동지시고 예. 하니까 속마음도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 세간에는 가장 이제 문제가 그 형님 이상득 예. 의원님하고 또 뭐 최시중 예, 예. 이런 측근분들의 비리 뭐 사법적으로 유죄 판결도 받고요. 예. 근데 그런 문제를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경고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저도 뭐 이제 하는데 이제 정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네. 네. 그 경고하거나 저 고언을 드리는 방법이 아. 우리하고는 좀 달랐죠. 네. 그건 뭐 직설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고. 네. 저도 뭐 그렇게 친하게 뭐 거의 참, 동지이자 뭐, 형제처럼 이렇게 형님 지낸 사이였으니까. 네. 저도 엄청 많이 싫은 소리, 바른 소리를 많이 하죠. 하지만은 난 그렇게 본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죠. 아. 예를 들어서 예. 총리, 김태호 총리, 네네. 그 내정됐을 때 왜 청문회 때 낙마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예. 그때 장관도 두 사람, 셋이 같이 낙마했잖아요. 네네. 그때 청와대 분위기가 총리 하나를 낙마하느냐, 아니면 총리는 살리고 네. 장관들만 둘만 낙마하느냐, 아니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장관 하나만 낙마하느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내가 이제 아침에
청와대 들어가서 예. 그때 뭐 저는 뭐 청와대 출입 정도는 좀 자유롭잖아요. 예, 예. 그때는 네. 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 뭐 시간 구애 없이 언제든지 네.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가서 내가 그랬어요. 그 아침이나 뭐 저녁이나 시간 이럴 때 저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합시다. 가서 그러니까 예. 뭐 식사까지 하자는 거 보니까 뭐 중요한 이야기 할 모양이지. 그래서 하여튼 뭐 식사를 같이 한번 합시다. 네. 뭐 내가 맨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죠.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 관사에 식사를 둘이 같이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시중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장관 둘, 총리 하나, 그걸 선택적으로 낙마시킬 일이 아닙니다. 셋 다 낙마시킵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셋 다, 그러시더라고요. 셋 다 합니다. 그래야지 여론이 돌아오지. 지금 셋 다 이것저것 다 흠집이 다 있는데 그저 누가 흠집이 더 있다고 낙마시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리부터 총리 장관 둘 셋 한꺼번에 교체합시다. 낙마. 그러니까 내가 내가 증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것이 시중 여론이냐고. 시중 여론 그랬으면 내가 아침에 산에도 가보고 약속도 가보고 내가 동네 다녀보면 또 목욕탕도 다녀보고 하면 다 욕하는 게 저 셋 다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왕 욕도 한꺼번에 먹는 게 낫고 하니까 세 사람에게 서운한 거는 잠깐이지만은 네. 국민들 마음 돌아서면 그거 다시 도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잖아. 그럽시다. 그대로 그럼, 받아들이셨어요. 네, 그럼 그래야. 예. 그런데 그럼 총리 후보자인데 누굴 보내지? 이래서 그러니까 비서장 보내십시오. 네. 보내서 사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간 내막인데 그래서 세 사람을 날렸죠.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야당도 내심은 네. 총리 하나 날리든지 장관들은, 둘 예. 날리든지 그것만 해도 자기네들은 예. 성과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야당 입장은 되게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뭐 새들 한꺼번에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반전을 했죠. 예. 그런데 그땐 우리는 이제 뭐 조용조용 감정 안 상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냥 뭐냐 신문에 본인에게 말하기 전에 신문에부터 먼저 공개해놓고 뭐 이렇게 공개한 식으로 하면 네. 대통령이 선택하려 그러도 좀 어려워지잖아요. 마치 그래서 선택하는 것처럼 되니까. 네. 밀려서 막 예. 하는 것처럼 되니까.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이란 자리니까 네네. 그 대통령 자리에 맞게끔 충고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야당들이 공격하는 건 또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러나 예. 같은 편끼리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게 이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그런 차이가 있죠. 예. 이상득 전 의원 문제도 한번 고언을 하셨었나요? 그러죠. 예. 이상득 처음에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네. 선거가 바로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떨어질 때인데 18대 때인데 네. 이상득 의원 출마를 안 하게 우리가 했죠. 안 하게 했는데 네. 그때 지금 처음 참 공개하는 건데 이상득 의원 출마를 하지 말도록 하자. 네. 불출마하자. 예. 그걸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를 형님이 하시오. 애들 이제 후배들이 이제 네네. 정두원 후배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에 들어가서 확답을 받아 나올 때까지 네. 그 이야기를 밖에 발설을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언론에다가. 네. 내가 일단 들어가서 내가 확답을 받아서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안가에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안가 있잖아요. 네, 뭐 네. 지금도 인지 모르겠어요. 예. 안가한테 있어요. 예. 그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론이 이상득 의장님은 부의장님은 이번에 불출마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생이 대통령이 됐는데 또 국회의원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주변에 말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안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정 뭐 밖에 있기가 서운하면 어디 외국에 멀리 대사로 가시든지 뭐 외국에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네. 그러면 저 포항에 있는 이상득 의장인데 누굴 내려보내서 그 이야기를 할까? 네. 그때 그 포항과 가까운 데가 경주니까 예. 그러면 경주에 있는 정종복 의원을 보냅시다. 그러자고. 네. 그 정종복 의원을 보내갖고 뭐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 생각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재호를 포함해서 주변의 생각이 불출마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네가 전해라. 아. 그래서 이제 정종복 의원을 경주로 보내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요 우리가 뉴스를 켜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언론에 벌써 나가고 네. 있네요. 항상 우리가 이제 뉴스를 켜놓고 이제 그 바가 들어가면 네. 이야기하는데 예. 뉴스의 영 이승탁 의원 불출마 결정 이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원들 뭐 50몇 명 서명해서 뭐 가고 막 그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 아주 야 일을 내보고 그때 처음으로 내보고 좀 그 언짢은 소리 했어요. 화를 내셨겠네요. 네. 이 대표 일을 어떻게 하냐고 후배들인데 어떻게 하냐고 네. 이런 이야기를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를 해야지. 지금 본인인데 사람도 안 보내놨는데 이미 언론에 저렇게 나가면 되느냐고. 이거 아마 이상득 의원이. 이상득 의원도 저 뉴스 봤을 것 아니냐. 자기인데 말 한마디 없이. 한마디 언급도 없는 어떤 누구도 상태에서. 와서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예. 대통령도 전화 한마디 없이. 네. 그러면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동생인데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냐. 네. 자기 대통령 됐다고 또 국형끼리 막는다 그럴 것 아니냐. 일을 왜 이렇게 하냐. 나도 깜짝 놀라서요. 나도. 나는 이런 자신이 있었거든. 내가 사정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대통령이 받아줄 거다. 왜 지금까지 그 긴 세월 일을 많이 해오면서 한 번도 내 이야기를 안 들은 적이 없고 네. 내가 또 한 번도 겨우에 다른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잘 돼서 사람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뉴스회장 나니까 네. 우선 이상득 의장 본인이 기분 나쁠 것 기분 아닙니까? 나쁘겠죠. 예. 그럼 누가 와서 뭐 형님 좀 출마하지 마라 이야기도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정권 잡았다고 저끼리 막 권력 잡았다고 저끼리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나가기 전에 내가 답을 받아서 나가서 이야기하기 전에는 발표 안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성급해서 참지를 못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입맛을 좀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 그 형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형제지간이면 예의가 또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뭐 발표를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나와서 엄청 화내했죠. 정도원 의원하고 보고 너희들 말이야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나중에 그러고 났는데 또 나도 또 이상득 의원 불출마를 또 적극적으로 안 한 것처럼 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봐라 너 후배들이 이 대표 말을 다 듣는 게 아니지 않냐.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일단 약속은 한 거니까 이제 정종복 의원을 내려보냈어요. 이상득 부의장 내려보냈는데 뭐 뻔하죠. 뭐 이상득 부의장 말로 내려오는 이미 신문에 언론에 다 결정해놓고 얘인데 통보하러 오냐? 네.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왔죠. 그래서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가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예. 아까운 상황이죠. 네. 그래갖고 결국 이성득 부의장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되고 뭐. 네. 그 포항에서 뭐 누가든지 공천 좀 다 되는 데니까. 그러니까요. 들어오게 되고 네. 결국은 또 아무래도 또 대통령 행위니까 권력이 또 모이잖아요. 네. 그것도 어른들 또 중심으로 또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생겼죠. 네.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 오늘 처음 합니다. 이 법률 방송에 처음 표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이야. 딱 한순간만 사진으로 딱 포착하고 싶다. 내 인생의 황금이거나 가장 보존하고 싶은 순간이다.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내가 원내 총무를 할 때. 원내 총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원내 대표죠. 네. 우리 처음 할 때는 내가 두 번째 할 때는 원내 대표였고 네. 첫 번째 할 때는 원내 총무였어요. 예. 바로 그 사이에 이 명칭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뭐 절차는 똑같고요.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뽑고요. 네네. 투표하고. 예. 내가 원내 총무를 할 때 예. 김대중 정권 때거든요. 그때 김대중 정권의 권력형 비리 네. 그걸
전부 내 손에 내 입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때 예. 국정원장, 검찰총장, 뭐, 네. 경찰청장, 뭐, 예. 부대청장, 그 4대 기관장들 다 날렸죠. 네. 그때 또 김대중 대통령 아들 삼형제 비리 내 폭로했죠. 네. 그때 나한테 김대중 정권을 내보고 별명 저승사자를 저승사자. 예. 왜냐 그러면 자료와 정보를 많이 주는데 네. 딴 사람들은 다 책상 밑에 넣어버리는데 나는 보고 확인해보고 맞으면 그대로 다 네. 공개를 하니까. 예. 그래서 권력형 내 원내 총무할 때 김대중 정권은 나도 예제 있잖아요. 같이 민주화운동 했던 정권이니까. 예. 그런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하면 되느냐. 그 정의감 때문에 네. 결국 내가 그 권력형 비리를 다 폭로를 했는데 예. 그때가 제일 김대중 정권 권력형 비리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다 검찰의 수사가 되고 네. 확정돼서 본인들이 자리에 물러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제일 전성기이신. 전성기죠. 네. 뭐 가장 활발하고.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뭐 그게 소위 말하는 뭐 정의를 실현한다 그럴까? 네. 그거는 뭐 여야가나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이 권력형 비리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니까 우리가 왜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했느냐? 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내같이 10여 년 감옥을 살면서 그렇게 했느냐? 네. 그는 권력 잡고 나쁜 짓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다 했냐? 그런데 당신네들 권력 잡고 이런 짓 하면 되느냐? 이 기준으로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예. 그래도 지금 그때 민주당 분들 네. 지금도 잘 친하게 지내요. 근데 예. 전혀 저하고 감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도 공격 많이 했지만 박지원 의원도 지금 저하고 아주 네. 친하잖아요. 네, 네, 그러나 네. 정치인은 정치니까 그거는 할 일은 하는 그런 거고. 예. 개인적으로 뭐 네. 사감으로 뭐 인간적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가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네. 개인적 원한을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프로니까요. 예. 그런데 그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면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쭉 예.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어지는 그 보수 정권의 가장 통일이나 대북 문제 전문가이신데 예.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박광자 씨 사건이라든지 예. 금강산 문제 터지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뭐 그 부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좀 예. 어떠셨나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네. 개혁 개방을 하려고 그랬고 예. 처음에 우리가 그 4대강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4대강 할 때 원래는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한강 하류에서 임진강으로 해갖고 압록강, 대동강 예, 쪽으로 북한의 강 쪽으로 이걸 연결해서 아.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으로 있는 한반도 전체의 한반도 물길을 대운하를 통해서 물길을 트자 네, 예. 그래갖고 육로만 가는 게 아니고 네. 물길로도 통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획을 했더랬죠. 네. 임진강, 예성강, 뭐 대동강, 압록강 그렇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 우리가 그 대북 3천 뭐 그런 거 내고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했죠. 네. 했는데 이제 그게 언제 틀어졌냐 그러면 그게 이제 박광자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네. 네. 시간적으로는 앞뒤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천안함 예, 터지고 제2연평도 예. 터지고 나면서 예. 대화가 중단이 됐죠. 네. 중단이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담당자들끼리 계속해서 그 주고받았는데 예. 그 특히 그 북한 전단이 삐리삐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단 보내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하지 않기로 하고, 예.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고 뭐 그 이제 그런 내용적으로는 북한과 관계는 끊지 않았어요. 네. 그 이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신문에서 만나고 했지만은 예. 정책의 틀은 그 금강산 박광자 사건 생기고 저쪽에서 천안함 연평도 제2연평도 사건 터지고 하면서 큰 틀에서 네. 대북 관계는 중단이 됐죠.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아쉬우시겠지만 밖에서는 늘 이명박 정권 하면 사자방 그러지 않습니까? 예. 4대강, 자원 외교, 방산비리. 방산비리. 좀 어떠세요? 그 좀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아이, 그거, 이완구. 네네, 이완구 총리. 이완구가 예. 총리가 네. 되더니, 네. 그 내가 아주 그때도 내 기분 나빴는데, 야당이 이제 사자방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 이 사람이 우리가 사자방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치 공세다, 허구다. 네. 예. 한 이야기 충분했거든요. 사대강이라는 건 이런 거다. 어? 사대강이라는 건 그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이게 지금. 네. 그거 하면서 비리가 없었다는 건 다 이미 당신네들 정권에서 감사원 감사에 다 드러났지 않냐. 비리가 없었다. 그런데 뭐가 사대강이냐. 그 다음에 자원 외교, 외국의 땅 밑에,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외국의 땅 밑에 자원에 갖다 돈을 묻어두는 건데, 그게 당장 파서 보이는 거냐? 그건 돈을 묻어두는 거다. 그 자원 외교하는데 비리가 없었지 않냐? 그 때문에 누가 뭐, 청와대 누가 구속이 일이 없어졌나? 방산비리 마찬가지 않냐? 방산비리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 누가 구속이 됐냐? 그건 그냥 정치 공세로 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우리가 야당이라도 그런 공세를 한다, 그거는. 근데 그걸 총리라는 사람이, 같은 날 총리라는 사람이 그걸 사자방 조사하자 그러고 공식화 시키면 되겠냐고 말이 못 맞고. 응? 그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네. 기분 나빠했는데 예. 사실 실체가 없죠. 왜냐 그러면 사자방, 사대가이나 자원외교나 방산비리를 통해, 그 이제 비리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네. 뒤로 돈 챙기지 않았는 얘기인데, 예. 그걸로 돈 챙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뭐 정책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으로서는 정치 공세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 거고. 제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라도 당연히 하지요. 예. 왜 안 하겠습니까? 네. 4대강 그 큰일 했는데, 야, 돈 안 들어먹었냐? 네. 뭐, 자원 외교, 그 누가 뭐 봤냐면 외국에 돈 같은 묻어 놓는 건데, 그 뒤에 또 챙기지 않았느냐? 네. 방산비리 뭐 미국에 무기 수입해 오면서 돈 안 먹었냐? 네.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야당이 정치 공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하고, 그게 정치를 그 집행을 하면서 팩트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구별을 못하고 그래서. 그건 지금도 우리가 뭐 가끔 모이면 그 이야기 하는데, 네. 진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야당이 제일 헛발질한 게 사자방이에요. 예를 들어, 네. 4대강 해서 뭐 뒤지려면, 그래도 뭐 이재호 정도 잡아가서 뭐 업자들로부터 돈 먹었다 그러고 뭐 잡아가야 이게 되잖아요. 네네. 심지어 엄청 조사했거든요. 저도. 예. 박근혜 정권 4년도 안에. 네. 우리가 박근혜 정권 4년도 안에 이번에 수재 났지만은 지천, 하천, 지류 정비하라고. 이거 정비해야 4대가 완성된다. 이거 정비 안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지천에 쌓여 있는 게 다 걷어내고 물길 틀고 해야 이게 비가 와도 괜찮다. 그래서 예산까지 거의 그 정도 하려면 예산이 한 20조 정도 든다. 네. 넘겨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천 하천 정비하는데 손 안 대고 우리 4대강 하면서 돈 안 들으면 우리 뒷조사 그냥 4년도 한 데만 정신없었잖아요. 감사원 감사 2번 예? 아이고 말 마시고 우리 그때 장차관 했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 전부 계좌 추적 다 하고 네. 그렇게 조사했는데도 저야 뭐 4대강 해놓고 계약하고 뭐 체결하고 할 때는 나는 미국 가고 한 1년 반 동안 없었으니까. 네. 내가 갔다 올 때는 이미 공사 시작될 때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런 성과를 못 거뒀죠. 그동안 정말 일도 많으셨고 또 고초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아내분께서 옆에서 엄청 내조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내분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분위기 전환차 한번 해주십사 합니다. 네. 내가 71년에 결혼을 했어요. 10월 유신 전에 내 민주운동 한참 할 때 서울 드라마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하기 전날 원주 천주교에서 데모가 있었어요. 원주 MBC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지아 시인이랑 내랑 이제 그 농성을 주도를 하는데 10월 9일 날이 결혼식인데 10월 8일 날 저녁에 원주 천주교 농성을 지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9일 날 아침에서 원주에서 차 타고 드라마센터로 올라오니까 결혼식이 12시인데 내가 오니까 오후 3시가 됐나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들 다 가고 박근창 박사라고 우리 이제 학장이었는데 주례를 맡았는데 내가 결혼한다 말만 하고 그다음 연락이 없으니까 민주하고 한다 맨날 뛰어다니니까 못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날 또 등산을 가버렸어. 아이고. 주례가. 오니까 주례는 등산 가고 없지. 손님은 아무도 없지. 가족들은 초사에 돼 있지. 뭐 신부는 막 새카맣게 죽어 있지. 나는 또 주례 선생님 집에 연락해서 어디로 등산 갔냐 그러니까 뭐 성가사 쪽으로 갔다 그래서 그 밑에 기다려서 주례 모시고 오니까 해가 빠지려고 그러더라고. 결혼식 하니. 그런데 결혼식 하려고 양복을 딱 이 가복을 안 해봤으니까 결혼식 한쪽 발은 길고 한쪽 발은 짧고 내가 또 평소에 넥타이를 매봤으니까 또 뭐 주례 넥타이 맨다고 맨데 이게 뭐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결혼식을 겨우 지금 뭐 식도 식 같지 않고만 해서 나왔는데 정보부 직원이 지금도 아니 이대료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파견된 정보부 직원이 손을 딱 잡더니만은 오늘부로 수배가 떨어졌다 이거야. 아이고. 결혼식 날 수배가 떨어졌다. 수배가 떨어졌다. 그런데 차마 우리도 오늘은 못 잡아가겠다. 네. 그래 당신이 신혼여행 가라. 응? 가고 우리가 내일부터 잡을 테니까 당신은 오늘 밤에 신혼여행 가서 도마를 가든지 그건 당신 멋대로 하고 우리대로 하겠다, 잡을 하겠다. 테니까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인간미가 좀 있었네요. 정보요원도. 그래서 경주로 신혼여행 갔죠. 가고 이제 그날 뭐 신혼여행 가면 뭐 10월 9일 수학 여행철이잖아요. 여관은 다 도인하고 없고 새벽까지 찾다 겨울가에 이름도 안 잊어버려. 무궁화 여인숙이라고 조그마한 여인숙 하나 그 여인숙도 방이 없어갖고 왜 그 조업원들 자는 문간방 있잖아요. 그 방 하나에서 첫날 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집사람인데 얼마나 미안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다가 뭐 결혼하자마자 뭐 그 다음 날부터 도망가기 시작하고 뭐 그 길로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을 살았으니까 그 뒷바라지를 집사람이 다 하고 가정을 지켰으니까 게다가 집사람이 무남 동년데 자연 장모를 제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 또 자인 어른이 80에 치매가 와서 98세 돌아가셨는데 18년 동안 치매 걸린 자인을 모시고 살았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 집사람이 고쳐 오죽했겠어요. 막 한 번도 뭐 그러니까 내하고 결혼했다는 그 죄로 그냥 자기 말로 고무신 거꾸로 안 씻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생각하면 내가 내년이 결혼 50주년입니다. 내년이 50년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는 것도 제일 열심히 뒷바라지해준 사람이 집사람이고 가정을 지켜준 것도 집사람이고 우리가 뭐 표현은 잘 안 하지만은 항상 집사람인데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죠. 예. 진심이 딱 느껴졌어요. 세상에. 표현을 안 하지만이라는 말씀을요. 지금부터 표현을 좀 하시면 어떠실까요? 그래, 뭐 우리는 네. 뭐 평생 뭐 아내인데 살가운 이야기 뭐 잘 안 해보고 살잖아요. 우리 성격이 또. 우리 과거에 좀 그랬죠. 뭐 네. 어리걸. 네. 요즘 청년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건 좀 청년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랑 표시를 잘하는데. 네.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면 좀 약간 좀 뭐. 간지럽고 막. 예, 네. 아주 그 뭐 좀. 그래서 우리 여보 고맙소. 예. 이 방송 보시고 엄청 감동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사모님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셔야 돼. 예, 이걸 제가 방송 시간을 알아갖고 하면. 네네. 집사람들아, 딴 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 그래야지. 네. 그 참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사모님이 쭉 함께 해오셨잖아요. 예. 특히 이제 뭐 눈물을 흘리시는데 휴지 좀 주시죠. 옛날 생각하면. 예. 소위 말하는 진보 민주진영 예, 예. 혹은 지금의 여권의 지지자들은 의원님께 상당히 조금은 뭐랄까요 좀 날카로운 그러죠. 예, 시선도 있는데 좀 억울하시죠 사실. 참 억울한 것도 억울하지만은 네. 그걸 뭐 팔자련이 해야죠. 그러니까 내 운명이련이 해야죠. 네, 네. 또 뭐 또 사람이 그 한 인간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외형적으로만 보면 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그러나 뭐 네. 아이고 뭐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 뭐 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그걸 일일이 속상해하면 끝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남은 인생에서 예.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나는 뭐 아무나 정치인이니까 아직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정치인이니까 이 나라의 제도가 좀 개헌을 해갖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좀 권한을 좀 나눈 걸로 대통령이 한다 모든 걸 책임을 다 지고 모든 권리 행사 다 하는 거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가 남아서 앞으로 그 다음에 행정구역 지금 이거 농경시대 때 만들어 이 구역으로는 지금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고향에서 서울 올라오면 건 일주일이 보름 걸렸잖아요. 지금은 뭐 3시간 오잖아요. 그런데 행정구역은 옛날 그 행정구역 그대로. 이 나라가 새롭게 바뀌려면 권력의 체제나 행정의 제도는 이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좀 바뀌어야 그래가 나라가 좀 향후 한 100년 내다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분권형 그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행정구역을 좀 전국을 뭐 시도 기초 이거 다 지역 감정 이거 다 없애려면 전국을 한 100만 단위로 50개 정도 광역시로 만들어 갖고 예. 중앙광역 돈은 없애고요. 돈 없애고 2단계로. 예. 그래야 전라도 경상도 없어지잖아요. 이 전라도 경상도 놔두면 평생 전라도 정치인들이 맨날 전라도 팔아먹고 경상도 팔아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한 100만 정도면 인구가 자치하기 딱 좋은 인구거든요. 네. 100만 수원 같은데.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로 50개 광역시면 전부 5천만 인구 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기초는 그냥 행정 단위로 놔도 자치하지 말고 그 중앙광역 2단계로 시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나라 틀을 한번 바뀌었으면 하는 게 내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꿈이에요. 그 앞서 말씀 주셨던 15대 국회 때 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그 꿈. 할 때마다 이야기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하도 반대가 심하게 겨우 하나 한 게, 마산, 진해, 창원 합쳐갖고 창원시 하나 했잖아요. 그 세 개 합쳐갖고 창원시. 네. 그것도 뭐 반대가 있었지만, 지역 기득권자들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는 성공을 했어요. 네. 지금 창원시가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적인 도시가 네. 됐잖아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업 개혁을 위해서 힘써 보시다가 대한민국의 이 격동의 시기에 민주화 투사로 그리고 5번의 옥고 10년 넘는 감옥 생활을 하셨던 그 고난과 시련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의 변화와 함께 5번의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정치인 이재호. 그 오랜 시간의 경륜과 경험들을 앞으로 부디 좀 더 담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또 정의의 확립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정의가 더더욱 필요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정의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참다운 정의, 자기 편만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자리 잡는 그런 지금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